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수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유독가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완전 연소 시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며 무색무취로 관찰이 어려우며 중독 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상실되어 내부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CO입니다. CO는 산소와 결합력이 헤모글로빈보다 강해 산소 대신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막아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감지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며 잠수 장비의 공기 공급 시스템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면 잠수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 압축기는 깨끗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정기적인 공기 품질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해양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의 흐름에 영향을 가장 적게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염분도입니다. 물의 흐름에 영향을 가장 적게 끼치는 것은 염분도입니다. 조수, 중력, 바람은 물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조수는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발생하며 중력은 물이 경사면을 따라 흐르게 만듭니다. 바람은 수면을 통해 물을 밀어내어 표층의 흐름을 생성합니다. 반면 염분도는 물의 밀도에 영향을 주어 수직 순환을 일으킬 수 있지만 물의 전체적인 흐름에는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체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하고 밀도는 압력에 비례한다는 기체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보일의 법칙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절대 압력에 반비례하고 밀도가 압력에 비례한다는 기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잠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증가하면서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에서 1리터였던 공기가 수심 10m에서는 2분의 1리터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부력 조절과 공기 소비량 계산의 필수적인 원리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수중 압력 계산 문제입니다. 수심 30m는 절대 압력으로 몇 대 기압에 해당되나요? 정답은 3번 4기압입니다. 수심에 따른 절대 압력을 계산할 때 물의 압력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합니다. 해수에서는 대략적으로 10m마다 1기압의 압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심 30m는 대기압 1기압과 물의 압력 3기압을 합한 총 4기압의 절대압력에 해당됩니다. 절대압력은 대기압을 포함한 전체 압력을 의미하며 잠수 계획과 감압 계산의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빛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장이 가장 긴 빛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빨강입니다. 빛의 스펙트럼에서 빨간색은 파장이 가장 길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수중에서는 파장이 긴 빨간색 빛이 먼저 흡수되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과 녹색 빛이 더 깊이 투과합니다. 이 때문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주변이 푸르게 보이며 깊은 수심에서는 빨간색 물체가 검게 보이게 됩니다. 수중 촬영이나 색상 식별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해류 속도 단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류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노트입니다. 해류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노트입니다. 노트는 해상 및 항공항행에서 속도의 단위로 사용되며 1노트는 1시간에 1해리를 이동하는 속도와 같습니다. 1해리는 약 1.852km에 해당하므로 1노트는 시속 약 1.852km입니다. 잠수 계획 시 해류의 속도를 파악하는 것은 안전한 잠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기체 용해에 관한 법칙 문제입니다. 주어진 온도에서 액체에 용해되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의 부분 압력과 비례한다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헨리의 법칙입니다. 주어진 온도에서 액체에 용해되는 기체의 양이 그 기체의 부분 압력과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잠수 생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수심이 깊어져 압력이 증가하면 혈액과 조직에 더 많은 질소가 용해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는 감압병의 원인이 되며 안전한 상승 속도와 감압 정지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수중 압력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중에서의 일기압의 변화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담수는 34피트, 해수는 33피트마다입니다. 수중에서의 일기압의 변화는 담수는 34피트, 해수는 33피트마다입니다. 이는 물의 밀도 차이 때문입니다. 해수는 염분 때문에 밀도가 높아 같은 깊이에서 더 높은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수에서는 33피트마다 일기압의 압력이 증가하지만 염분이 없는 담수에서는 약간 덜 밀도가 높기 때문에 34피트를 내려갈 때마다 일기압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기체 온도와 압력 관계 계산 문제입니다. 30도의 온도를 지닌 공기통 속에 150kg/제곱센티미터의 압력으로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공기통을 수온이 10도인 수중으로 가져가면 이때 공기통 속의 압력은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4번 140kg/제곱센티미터입니다. PV는 nRT로 표현되며 여기서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기체의 몰수, R은 기체 상수,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온도를 켈빈으로 변환하면 30도는 303.15K, 10도는 283.15K가 됩니다. 최종 압력은 150 곱하기 283.15를 303.15로 나누면 약 140kg/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는 온도가 낮아지면 압력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 번째 문제는 압력 단위 변환 문제입니다. 1.033kg/제곱센티미터와 동등한 압력은 몇 psi일까요? 정답은 1번 14.7psi입니다. 1.033kg/제곱센티미터는 대략 14.7psi에 해당합니다. 이 값은 표준 대기압, 즉 해수면에서의 평균 압력과 같습니다. 1kg/제곱센티미터는 약 14.2233psi와 같으며 이를 고려할 때 1.033kg/제곱센티미터는 약 14.7psi에 매우 근접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압력 단위 간의 변환을 나타내며 특히 잠수와 관련된 계산에서 중요한 기준값으로 사용됩니다. 11번째 문제는 감압병 응급처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표면 공기 공급 잠수를 마친 잠수사에게 수면 도착 20분 후부터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중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4번 100% 산소 호흡을 시키고 챔버가 있는 병원으로 즉시 후송한다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감압병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즉각적인 제압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잠수사를 다시 물속에 잠수시켜 재가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전문 장비와 의료진이 갖춰진 제압 챔버에서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잠수사는 100% 산소를 호흡하면서 가능한 빨리 챔버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산소는 감압병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적절한 의료시설로의 신속한 이송은 상태를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12번째 문제는 단계적 감압의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잠수 작업 후 수면으로 상승할 때는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계적 감압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감압이 실시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체내에 용해된 질소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입니다. 단계적 감압의 목적은 체내에 용해된 질소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함입니다. 잠수 중에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 체내의 질소가 더 많이 용해되며 수면으로 빠르게 상승할 경우 이 용해된 가스가 기포 형태로 변하여 혈관을 막거나 다른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단계적 감압은 이러한 질소 기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내에서 안전하게 가스를 배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13번째 문제는 잠수 후 비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압이 필요한 잠수를 한 후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잠수 후 최소한 몇 시간 정도 경과하여야 안전한가요? 정답은 1번 24시간입니다. 감압이 필요한 잠수를 한 후에는 24시간 동안 비행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잠수 후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질소 기포가 충분히 제거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주변 압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체내에 남아있는 기체가 팽창하여 감압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잠수 가이드라인과 전문가들은 최소 24시간의 표면 간격을 권장합니다. 14번째 문제는 질소마취 예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소마취를 피하기 위한 일반적인 안전잠수 수심은 몇 미터 이내일까요? 정답은 4번 30m 이내입니다. 질소마취는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호흡하는 가스 중 질소의 분압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질소 마취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잠수 수심은 일반적으로 30m, 약 100피트 이내로 권장됩니다. 이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한계입니다. 질소 마취는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판단력 저하와 운동 능력 감소를 초래하여 잠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15번째 문제는 잠수 관련 응급 상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급격한 압력의 변화에 따라 폐포 파열로 기포가 형성되어 혈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증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공기색전증입니다. 급격한 압력의 변화로 인해 폐포가 파열되어 기포가 혈류로 들어가 혈관을 막는 증상은 공기색전증입니다. 이는 잠수 중 또는 수면으로 빠르게 상승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심각한 응급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상승 중 숨을 참으면 폐가 과팽창되어 폐포가 파열될 수 있으므로 상승 시에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호흡을 계속해야 합니다. 공기색전증은 즉각적인 제압 치료가 필요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잠수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가장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